자, 이제 오늘 할 일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목을 요거부터 할게요. 고차 방정식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 혹시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있냐? 차수가 높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고차 방정식 그러면 3차 이상이면 고차라고 합니다. 3차 이상.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7차 방정식, 8차 방정식 이런 거 풀려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3차 방정식 아니면 4차 방정식. 이렇게. 그래서 이거 3, 4차 방정식 위주로 할 거예요. 근데 이 고차 방정식은 푸는 방법이 아주 단순해. 정해져 있어. 니네가 맞춰야 돼. 내가 초성으로만 써줄게. 어떻게 푼다. 초성 퀴즈. 네, 좋아. 초성 퀴즈. 고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됩니다. 저 풀 수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돼요.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근데 니네가 맞추기 힘들어. 맨 끝에는 맞출 수 있어? 인수분. 인수분해까지는 돼? 저거는 그냥 약간 추임새 같은 거예요. 얼쑤. 인수분해가 이제 핵심 단어고, 여기 그냥 아쉬워서 인수분해 하면 돼. 근데 좀 강조하는 의미로 내가 감탄사 하나 붙인 거예요. 제일. 그러면 여기가 3개가 하고 2개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좋은 날. 좋은 날. 좋은 날? 모르겠어요. 없어요? 한 글자 지음만 알려주셔야 돼요. 응? 지음만 알려주셔야 돼요. 죽으나 사나. 오! 맞았어요? 오! 맞어? 오! 죽으나 사나 몰라? 진짜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어떻게 하든 간에 이런 뜻이죠. 죽으나 사나 인수분해합니다.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죽으나 사나 인수분해하면 푸는 거예요. 인수분해 못하면 못 푸는 겁니다. 이미 내가 니네한테 인수분해할 때 노트 써 있는 거 보면 알 거야. 인수분해할 때 거기다 능력만 붙이면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 3차 이상의 식을 인수분해하는 게 목표죠. 100차 방정식이라도 인수분해만 잘하면 답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2차 방정식도 뭐 인수분해해서 풀었듯이 똑같아요. 그 대신 이 고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려면 3차 이상을 인수분해해야 되니까 그 인수분해 방법으로 많이 썼던 거가 예를 들면 인수정리 이용하는 거 쓰지.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 찾아가지고 조립제법 썼던 거 기억나? 그거 또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죠. 요거 인수분해 해봤니? 보기 다시. 보기차식 인수분해 해봤죠? 그러면 보기차식을 인수분해 한다는 건 보기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차 방정식입니다. 아니면은 원래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 찾아가지고 그 조립제법 쓰면 된다 그랬는데, 우리 그때 인수분해 할 때 특수한 경우 있었는데 대입하는 숫자 아무리 넣어봐도 0 안 나오는 거, 생긴 모습이 특이한 거 있었는데 내가 몸으로 힌트를 주면 똑같이 생겼어. 네, 있었잖아. 있었어요.
대칭형. 그죠? 개수가 대칭으로 써 있는 거. 상반식. 그래서 그거를 이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상반식 인수분해 어떻게 했었죠? 기억나는 사람? 왜냐하면 인수분해 실력이 그냥 방정식 실력이라 진짜. 내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라고 알 수 있으면 이미 풀 줄 아는 거기 때문에 그래. 상반식 어떻게 풀기 시작했죠? 인수분해 할 때? 진짜 알아. 진짜 써놨어. 다 써놨지. 필기 다 됐죠. 그러니까 복습하라는 게 그런 의미지. 이게 머릿속에 쌓여서 넘어가서. 뭐지? x제곱으로 묶어서 시작했죠. 진짜 뭐였지? 큰일 났네. 그럼 다시 또 해야 되는 얘기야. 인수분해를 또 배워야 된다는 얘기야. 자, 뭐 같은 것이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어.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차 이상 되는 식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가 그냥 능력만 붙여놓은 채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푸는 3, 4차 방정식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먼저 첫 시간에는 그 방정식 푸는 연습을, 즉 인수분해 하는 연습을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풀 줄 아는 거에다가 학교 시험에 또 내는 형태들이 또 따로 좀 많으니까 그거 공부 좀 할게요. 일단 방정식 푸는 거 연습을 좀 할게요.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요번 그 숙제는 그 스텝 1 반드시 다 푸세요. 다른 때도 그렇게 해왔겠지만 기본 인수분해에서 방정식 푸는 연습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스텝 2부터 할게. 잘 대답을 해주시고. 자, 유형 1번 바로 갑니다. 721번.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13x 더하기 15 3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이 중에 가장 큰 거 알파, 가장 작은 거 베타 이렇게 놓고 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인지 구하래요. 별 문제가 없는 게 인수분해만 하면 되니까. 자, 요 정도 식입니다. x에 대한 내림차순. 이거는 얘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 많으니까.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 찾으세요. 1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고 기본으로 해라. 1 넣어볼게요. x가 1 넣어봤더니 능력이 되나요? 안 되나요? 1 대입해봤어. 0 돼? 안 돼? 되지?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인수분해 합니다. 조립제품 할 거예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 플러스 15니까 1 그러면 마이너스 2 0 되는 게 맞죠. 자, 그럼 인수분해가 요걸 보고 x 빼기 1이란 인수로 여기가 이제 몫이니까 x제곱 빼기 2x 빼기 15 일단 이렇게 2차식까지 나오면 요건 금방 인수분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따라 할게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럼 이제 x의 값이 1 또는 5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생기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가장 큰 거 알파. 그러니까 누가 알파냐면 얘가 알파죠. 가장 작은 게 베타인데 이게 작죠. 더 많이 뭉수니까 이게 베타예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이렇게 이제 풀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조립제법 써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문제. 어쨌든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은 주고 나서나 인수분해하면 된다. 인수분해 실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돌아가서 인수분해 단원을 다시 봐야 돼요. 지금 이 정도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러면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쌓여 있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724번으로 볼게요. 이제 인수분해 실력이 좀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 푸는 거 기다리지 말고 724번 하자 그러면 자기가 선생님 푸는 거랑 같은 속도로 한번 직접 풀이를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724번 x 4제곱 4차식이니까 그 조립조법 쓸 때도 한 번 더 해야 돼서 불편합니다. 빼기 4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자, 이때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하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자 일단 대입해서 0 나오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1. 1 돼요? 그러면 1 빼기 4 더하기 6 빼기 5 더하기 2는 0 되네요. 오케이. 잘 됐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4 6 마이너스 5 2 이렇게 돼 있고 1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 썼더니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인수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빼기 2는 0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 3차식이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또 대입해서 0 나온 숫자를 또 찾아봐야 됩니다. 요거는 1 대입해보면 1 빼기 3 더하기 3 빼기 2라서 0이 될 수가 없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니까 0이 될 수 없죠. 그럼 여기 상수항이 짝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면 2나 마이너스 2를 넣어보면 되죠. 2 한번 넣어볼게요.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되네요. 나이스. 딱 됩니다. 그럼 2 집어넣으면 또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1은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자 그럼 이제 결국은 x-1이라는 인수에다가 요게 또 x 빼기 2라는 인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이란 실근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2란 실근이 하나 나오는데 문제는 그거 중에 두 허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럼 그 허근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허근이에요. 따라서 이 허근을 알파 베타로 봤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도 1이 되는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원하니까 곱셈 공식 변형 더한 거랑 곱한 거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쓰란 얘기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세제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그것도 곱셈공식 변형.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만들어서 쓸 테니까 지금 선생님이 써주는 문제는 개념 노트에다가 하나 여기 보니까 문제가 안 보여서 개념 노트 저 뒤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보이네요. 그럼 내가 그 문제 하나 써줄 테니까 그 노트에다가 이제 기록 하나 해주세요. 문제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요 방정식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다. 이거 이러면 니네 고생할 수도 있겠는데 그냥 해. 해. 이게다. 니네한테 구하고 싶은 건 이렇게 문제를 적고 이렇게 적어서 지금부터 한 2분 이내에 이 문제를 푸세요. 자, 지금은 그냥 우리 배웠던 거만 가지고 생각해서 쓸 텐데 나중에는 이제 1번 풀이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원래는. 자, 1번 풀이는 이제 인수분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 1 대입하면 0 나오는 거 맞아? 이거 혹시 뭐 대입하면 0 나오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와? 오케이. 그럼 그냥 해준 걸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이거. 그럼 네 근이 알파, 감마, 델타니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가 감마하고 델타라는 근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값을 구할 때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2 마이너스 델타 쓸 때 요 놈은 알파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3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긴 베타가 1이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가 4 마이너스 2에 요렇게 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이죠. 두 근의 곱 4잖아요.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 이제 답을 쓰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에서 감마 델타를 갖다가 근거 계수관계 쓰면 되겠지. 근데 실제로는 이게 목표가 아닌 문제야. 지금 은석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잘 정리했는데 그럼 어떻게 풀기를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풀면 시간이 모자라. 이렇게 생각해 봐봐. 이 방정식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니까 저 방정식이 이게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근이려면 이 방정식 푼 거 아니냐고. 맞지?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봐. x자리에 얼마 들어가 있어? 요식을 보여, 요식. 하고 요식. x 대신 얼마 집어넣은 거야? 2 대입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얘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 2 마이너스 델타의 값을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 요 식에다가 x 대신 2 대입한 거랑 똑같다고 얘기해. 그래서 2 대입해가지고 2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한 걸로 끝.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 그래서 요거는 실제 전개를 하거나 인수분해를 하는 문제는 아닌 건데 지금 방정식을 이제 푼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풀면 되고 근데 실제로는 이 얘기를 이용해서 풀어가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박스에 두 가지 방법 다 기록하고 대신 두 번째의 이 방정식의 의미를 좀 살려서 하는 방법은 이게 맞다. 됐어요. 이건 캡처를 해두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이제 또 다른 3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인수분해 문제 중에서 같은 것이 있는 인수분해 725번으로 예를 들어볼까? 같은 속도로 풀어도 됩니다. 역시 x제곱 더하기 x 요거의 제곱 빼기 14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24 요거는 0. 이때 모든 양의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양수근만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요건 같은 것이 인수니까 이걸 일종의 치환이긴 한데 그냥 그대로 놓고 푼다고 그랬죠. 고등학생들은 덩어리로 놓고 x제곱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고 24니까 2하고 12 이렇게 쓴 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인수분해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요거는 우리 인수분해 그냥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바람에 x라는 근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1이 되거나 마이너스 4가 되거나 3이 되거나 이렇게 네 개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양수근만 찾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놈하고 요 놈 두 개만 찾아서 써달라는 얘기고 답 쓰면 되겠죠. 여러분이 한 문제 하면 됩니다. 727번으로 푸세요. 이건 인수분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풀고 넘어가자. 727번 풀어 답서. 공통 부분을 잘 생각해서 쓰세요. 727번. 자, 다음 유형 3번. 유형 3번은 별거 없고 한 문제만 풀어볼까요? 729번. x 4제곱 보기차식이야. 마이너스 이거는 안 풀게. 니네가 풀어. 이거 그냥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잘 봐봐. x제곱하고 4, 9, 36 해가지고 되지? 이거는 너네들이 할 줄 아는 거고 변형하는 문제로 풀게요. 730번. 그래야 좀 기억이 나죠. x 4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1 요거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 요것도 오늘 그냥 4차 방정식 푸는 걸로 정식으로 풀어주고 조금 더 공부한 친구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난 보여요 얼마인지 값이 얼마인지 너네들도 보일 거야. 보이지? 안 보여? 그럼 해볼게요. 자, 일단 그냥 풀어볼게. 이거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라고 했으니까. 보기차식은 그냥 인수분해 되는 놈도 있지만 변형을 해야 되는 경우. 근데 잊지 마라. 변형을 하고 나면 항상 어떤 꼴이 되냐면 제곱 빼기 제곱꼴이 된다. 써줬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상수항 기준으로 제곱식을 써야죠. 그러니까 여기 x제곱하고 x제곱 있는 거고 여기가 1,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면 여기가 x 4제곱에 플러스 2x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7x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 9x제곱이 더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변형이 된 거다. 그러면 요 놈이 x제곱 더하기 1 요거의 제곱에다가 빼기
요게 3x의 전체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된다 하는 게 이런 의미의 형태야.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그럼 a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인수분해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써볼게요.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요거 하고요. 요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인수분해 상태에서 요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그냥 선생님 생각에 요 방정식에서 나온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게 감마하고 델타라고 해서 이 네 개의 근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제 이걸 보여야 되니까 뭘 이용할 거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인 거고 알파 베타는 1 근과 계수 관계를 아니까요. 감마 더하기 델타가 3 감마랑 델타 곱이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풀란 얘기? 알파 분의 1하고 베타 분의 1 두 개를 따로 하고 감마 분의 1하고 델타 분의 1 두 개를 따로따로 합시다. 얘는 통분해서 요렇게 써질 거고 얘는 통분하면 감마 델타 분의 감마 델타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고 쓰면 되죠 이제.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감마 델타 감마 더하기 델타 그래서 이건 0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생각만 좀 해볼게요.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네 혹시 2차 방정식 나랑 배울 때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2차 방정식 만들기 같은 거 할 때도 배웠었어. 그러면 이게 두 근인 2차 방정식 뭐라고 하는지 바로 부를 수 있어요? 역수가 두 개의 근이 되는 거. 기억 안 납니까 혹시? 한 사람이라도?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다 아는데 그 역수가 각각의 역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역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원래 방정식을 역순으로 쓰면 된다. 기억하나요? 기억하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은 뒤에서부터 bx 제곱에 ax에 플러스 1, 은 0 이렇게 쓰면 끝인 거라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저 방정식의 네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면 이렇게 네 개를 근으로 하는 4차 방정식은 저 뒤에서부터 써가지고 x 4제곱 빼기 x 4제곱에 빼기 7x제곱 플러스 1은 똑같네요. 이 방정식입니다. 네 근의 합은 제로라는 걸 이제 여기 3차 항이 없으니까 그건 좀 이따가 3차 방정식 근과 계수 관계를 설명한 다음에 얘기하죠. 어쨌든 이렇게 풀면 돼요. 자, 조금 다른 문제를 하나 보여줄게. 우리 그 아까 했던 상반식 형태. 그 유형 4번 중에서 732번으로 한번 해볼 텐데 지금 현재 상태로 이거 인수분해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상반식? 732번? 상반식 인수분해 어떻게 썼지? x제곱으로 묶어서 썼다 이죠? 한번 해볼래요? 나 문제 쓸게. 문제 쓰는 동안 인수분해 한번 해보세요.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대입해서 0 나온 숫자 못 찾는 형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모르고 숫자 막 대입해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어이씨 안 나오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이건 뭐 실근 하나가 주어졌으니까 대입해도 되겠죠? 그런 얘기예요. 이때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일단 저게 계수가 대칭형이라는 걸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상반식 형태는 x제곱으로 묶어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9x제곱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24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24 마이너스 x제곱분의 9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는 바로 그냥 하지 않고 제곱과 제곱분의 1 x와 x분의 1 요걸 이제 쌍으로 따로따로 정리를 했을 거야.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x제곱에다가 요거랑 요게 9로 묶이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묶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은 마이너스 24로 묶어줘야죠. 그 다음에 빼기 2까지. 이제 조금 정리를 더 해볼게. 두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쓸게. 마이너스 24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또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0? 네, 마이너스 20.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럼 여기가 3x 더하기 x분의 1 3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이제 쓴 거랑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20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24가 나와야 돼. 한쪽에 마이너스 24. 그러면 2하고 10 이러면 되나? 2하고 10 어느 쪽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냐면 여기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에 플러스 6 그래서 마이너스 24 이렇게 들어간 게 맞죠. 왜요? 이렇게 되면 x제곱에 3x 더하기 x분의 1 빼기 플러스 2 이거 하고요. 3x 더하기 x분의 1 이거에다가 빼기 1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x제곱 이제 묶어놨던 놈을 x제곱이 x 곱하기 x랑 같으니까 하나는 여기다가 하나는 여기다가 곱해줘서 식을 만든다고 했었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를 한쪽에 곱해주면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요거 하나랑요. 여기다 x를 곱하면 3x제곱 여기다 x 곱하니까 마이너스 10x 여기다 x를 곱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봐서 알겠지만 판별식을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음수가 나오게 돼서 요 방정식은 허근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양수가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실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근이 알파니까 알파라는 거는 여기에 근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3x x 3 1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그럼 실근이 알파니까 일단 알파 집어넣으면 알파가 3분의 1인 것과
3인 것과 2개. 따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얼마가 되고요? 3분의 10. 자, 요거는 이제 제일 무식하게 푼 거고. 그나마 여기서 조금 요령 피우면 요거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이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알파 들어가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3분의 10 바로 쓸 수 있죠. 그래요? 어쨌든 복 2차식 인수분해를 복 2차식이 아니라 상반식 형태를 좀 알아보고 하는 방법은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란다고. 얘는 어느 순간에 만나면 잘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좀 잘못하면 틀리게 되니까. 오케이.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할게요. 유형 5번. (733번) 이건 뭐 그냥 별거 없어요. 3차 방정식 방정식이 있는데 x 세제곱에 마이너스 kx제곱에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에 x 더하기 10. 요거의 한 근이 마이너스 2고 나머지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때 k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해봐 그랬는데요. 별거 없죠. 방정식에서는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라. 그죠?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라. 근이 2개 이상 나오면 뭐 근과 계수관계 쓸 수 있지만 그게 하나밖에 없는 이유는 대입하는 거죠. 대입해서 k 값을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플러스 2k 플러스 2 플러스 1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k에 플러스 4는 0이 되어서 k가 2가 되는 게 이제 밝혀졌죠. 자, k가 2가 되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어떤 숫자 넣어야지 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 가르쳐줬잖아.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나온다. 따라서 그냥 바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0. 그래서 이제 2 마이너스 2 넣고 인수분해 시작하면 됩니다. 나머지 두 분을 또 찾아야 되니까. 됐죠?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더하기 2하고 나머지가 이제 x 제곱 빼기 4x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이건 허근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 근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서 나온 거고 이 알파 베타는 그럼 어디서 나온 거야? 요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네. 자, 알고 싶은 건 k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k는 아까 2라고 구했고요. 얘는 뭐 그냥 두 근의 합이니까 4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되면 할 수 있다. 근이 주어지면 대입하고 나머지 이제 찾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런 5번까지 시작하겠습니다.